마켓 무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밸류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향후 3년간 신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투자자로서 가장 궁금할 만한 고정 배당금에 대해서 연간 25%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주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25%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3년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을 50% 이내로 추가 주주 환원에 나선다고 했는데요. 재무 건전성의 목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 내로는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목표입니다. 또한 잉여 현금 흐름의 5%를 배당하던 정책을 변경해서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건데요. 당장 내년에는 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투자 규모를 매출액 대비 평균 30%대 중반 수준으로 구체화했는데요. 다운턴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술 로드맵 목표도 밝혔습니다. 2029년까지 D램에 대해서는 10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회로를 구현하겠다라고 전했고요. HBM의 경우에는 20단 이상까지 구현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낸드도 400단에 진입하겠다라는 기술적인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먼저 SK증권에서는 체질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다면서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 주가 3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영업이익으로 8.2조 원 제시하면서 17%가량 전 분기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D램 내에서 HBM의 매출액 비중은 40%까지 오르면서 전 분기 대비 10%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업황 우려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높은 방어력을 HBM으로 인해서 확인할 것으로 전했고요. 2025년 2분기 말에 2026년 HBM 계약 시작과 레거시 제조 조정이 안정화될 것이라면서 2분기부터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긍정적인 의견 내놨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진정한 기업가치 제고는 경쟁력의 최고다라면서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 주가 24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은 현금 확보로 자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라고 평가했고요. 순현금 구조로의 전환이 주주 환원만큼이나 기업가치 제고에 앞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봤습니다. 향후 중국 경쟁사와의 자본 게임에서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순현금 구조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메모리 회사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최근에는 미국발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그리 좋지는 못한데요. 앞으로 주주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지 주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CM4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 지금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사실 동결이 전망이 됐었는데 인하가 됐고요.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하강을 앞두고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했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는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 금리 인하 수혜주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박수원 대표님. 네, 금리 인하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아무튼 금리 인하 좋긴 하지만 조금 늦은 감도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두 개 중에 탑픽이 있으실까요? 어떤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하고 선택을 하자면은? 네, 저는 지금 금융주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듀레이션상 계산해 보면 지금 채권 가격에 따른 기대감을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삼성화재라든가 보험회사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죠. 삼성화재, 삼성생명,
그 외에 이제 보험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채를 매입을 하니까요. 그 국채 매입을 하는데 거의 뭐 5년물이든 10년물이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만기가 올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국채 가격에 대한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된다고 국채 가격도 내려갈 거고 그에 따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네. 듣고 결론부터 내고 갈까요? 죄송합니다. 네네. 약간 좀 헷갈리셨던 것 같고 박서진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건설 쪽을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 진짜요? 네, 건설 쪽이요. 네. 네. 탑픽으로 이제 DLENC를 선택을 했는데요. 왜 선택을 했는지는 이따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박수범 대표님께서 삼성화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화재 이야기 조금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성화재가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유동성 물량도 좀 풍부하고 그리고 뭐 시장이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M7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 급등했다가 하루 급락했다가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들 보더라도 뭐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FOMC 뭐 12월 달 금리 인하가 할 수 있을까라는 뭐 기대치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보게 되면 CME 패드워치 쪽에서도 이게 데이터가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기대감이 있다 했다가 갑자기 또 기대감이 없다 했다가 이쪽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채권 관련된 전문가들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값이 오른 건지, 을이 오른 건지, 소위 이제 구분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의견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금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물론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스프레드에 따른 예대 마진이 좀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만 좋은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고요. 최근에는 또 지금 현재 뭐 전세 자금, 보증금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빌라 쪽에 전세 자금까지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HUG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수 시장은 아무래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했지만 또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금감원의 이제 이복현 원장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계 대출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장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빚이 많이 생기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진짜 넉다운 되실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계점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 이제 소비 심리도 안 좋아지고 소비도 안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생산도 적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음 달에도 좀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좀 해서 좀 시장의 안정, 특히나 내수 시장의 안정을 좀 정부에서 좀 많은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쓴소리를 또 해주셨네요. 삼성화재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 파트너님 의견이 더 궁금해요. DLENC.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수원 대표님이 말한 거랑 좀 반대되는 측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나 인하는 솔직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별로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경기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나 또 좀 긍정적인 측면을 만들려고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서히 자금 조달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추후에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보고서를 낸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금리 인하는 시차를 두고 건설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과거에도 금리 인하 이후에 건설 투자는 오히려 이 줄어드는 경우가 다수이나 최소 1년에서 2년 이후 건설 투자는 재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리 인하는 건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비용 감소 효과를 초래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건설 경기, 특히 이제 국내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그리고 또 시장도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측면이 있는데 최근 이 4대 건설사 현대, GS, 대우, 대림 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유입되어 있는 종목을 보니 그게 바로 DL-ENC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현대건설과 더불어서 이 원전 시공 기술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대형 건설사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원전 쪽에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주가의 상승력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 현재 이 4대 건설사 중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제일 잘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양호하고 그리고 이전 주가 위로 이제 후행 스팬이 바닥권에서 횡보 국면에서 좀 올라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나쁘지 않으니까 이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밑으로 한 32,000원대까지 좀 31,300원 이 정도까지 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시세를 단기적으로 뽑아내 주게 된다면 최소한 3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1차적으로 충분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36,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대형 건설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형 건설주들은 또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또 GS건설도 가지고 오셨었는데 이번에는 DL-ENC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원전과도 약간 엮여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